안녕하세요. 파란두rum입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예제는 제 패친 중에 한 분이 스위스에서 그 우리나라 카톡이나 이런 것처럼 개인적으로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뭐 성기 사진 같은 것들을 막 노출된 사진 같은 것들을 보내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돼서 스위스에서 그 시민단체들이 무료로 고발장 같은 것들을 이제 작성하는 걸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다라는 기사를 보고 평소 제가 관심이 많았던 리글 테크라고 하죠. 법률 관련된 의진대 기술을 도입을 해서 좀 자동화하거나 비용 합리화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서비스를 리글 테크라고 하는데 그 제가 생각하고 만들어 왔던 리글 테크 분야를 좀 응용을 하면 뭐 손쉽게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걸 우리나라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리고 뭐 이런 파워 플랫폼 이런 것들을 쓰면 코딩 하나 없이 문서를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파워 오토메이터에 요 파퓰레이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템플릿이라고 있는데 요게 사실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요걸 이제 응용을 하는 걸 찾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었고 요것만 요것만 잘 알게 되면 어렵지 않게 자동화를 시킬 수 있고 요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이랑 템플릿을 여기서 찾아서 여기 액션 쪽에 찾아서 집어넣는 거 요것만 할 줄 알면 나머지는 그냥 다 풀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기 고소장을 만들어 두고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만 알면 되는데 템플릿을 만들 때 여기 이제 제가 뭐 영어로 적어 놓은 건 나중에 이걸 이제 매칭을 시킬 때 헷갈릴까봐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영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템플릿을 만들려면 개발 도구가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개발 도구가 없을 거라서 옵션에 들어가면 리본 사용자 지정이 있고 여기에 개발 도구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클릭을 해서 여기 추가를 하면 여기 추가되어지고 확인을 해서 이제 만들면 여기 위에 개발 도구가 나옵니다. 여기에 템플릿에서 이제 글자를 집어넣는 부분이 뭘로 하느냐인데 요걸 보면 이렇게 반전을 하고 우리가 입력할 내용들을 체크를 한 후에 여기 보시면 일반 컨텍스트 컨트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목과 관련된 의진 요소인데 요거를 누르셔서 일반 텍스트 두 번째 걸 눌러야 됩니다. 왼쪽 걸 하면 오류가 나니까 얘를 눌러야 됩니다. 왜 요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걸로 템플릿을 만들어서 이 템플릿을 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그걸 하고 난 다음부터 모든 게 다 풀렸습니다. 제가 이걸 해결을 못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티를 뒤졌는데 핵심 개발 도구를 메뉴에 집어넣고 내가 템플릿으로 나중에 이렇게 이제 꽂아 넣을 것들 요런 내용들을 선택을 한 다음 일반 텍스트 콘텐츠 컨트롤을 눌러서 이게 이제 빵꾸가 나 있으니까 여기 이 영역을 나중에 딴 데서 값을 받아와서 집어넣게 됩니다.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치면 이 영역이 이제 그 변수가 되겠죠. 변수 설정을 해서 이 변수를 나중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가끔씩 뭐 이런 오류가 나긴 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면 여기 정보에도 로그인이 또 안 돼 있네요. 꼭 이런 게 오류가 계속 납니다. 로그인 조금 전에 분명히 했고 여기 로그인이 돼 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템플릿을 우선 만듭니다. 그리고 템플릿을 만든 후에 이제 파워 오토메이터를 통해서 순서대로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워드에 이 값을 받아 오려면 누군가가 값을 입력해 주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값을 입력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파워 폼즈를 파워 여기 MS 폼즈라는 걸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여기는 이거 쓰고 저거 쓰고 했는데 영어로. 그래서 자꾸 로그인에 오류가 생기네요. 예, 여기 보시면 MS 폼즈 사용법을 따라하시면 좋겠는데, 우선 제가 이제 형사 고소장 중에서 요 외설적인 사진들을 가지고 하는 경우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서 음란한 사진을 뭐 보내는 경우에 이제 고소장을 쓰는 거. 기본적으로 여기 입력하는 것들은 다 제가 필수로 하지 않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직접 입력하실 수 있게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영어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고소인 이름은 여기 complainant name이라고 해서 대칭이 될 거고, 뭐 고소인 주소, 고소인 연락처, 고소인 피고소인, 이제 가해자라고 우리 보통 하는 고소장이기 때문에 가해자라는 표현 안 쓰고 피고소인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고,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들어갈 내용들을 받을 수 있는 서식을 이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만들면 템플릿에 맞춰서 넣어야 될 요소들을 맞추고 쭉 이렇게 다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관할 주소지만 여기 어디 찾아서 집어넣을 수 있게 했고, 이것도 뭐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게끔 이제 폼즈로 만들었고, 요 내용은 팀 여기에는 없습니다. 고소장 안에는 없습니다. 고소장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집어넣어서 제출을 하면 여기로 이분이 적어놨던 이메일로 만들어진 문서를 이걸 채워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채워서 여기까지 채워서 만들어진 문서를 이제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받는 분 이메일은 여기 템플릿에는 없지만 추가로 해서 받았습니다. 이거 없으면 실컷 입력을 했는데 그분한테 보낼 수가 없겠죠. 그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이 안에는 이제 뭐 분기를 좀 태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브랜칭을 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끝내고, 처음에 잘못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던 분들 중에서 동의한다고 하면 다시 고소인 이름부터 시작해서 입력을 하고, 여기 고소장 받을 이메일도 14번으로 넘어가면 다시 또 무한 반복이 되기 때문에 끝내라 라고 해서 여기도 분기를 태웠고, go to end of the form이죠. 여기 하면 14번을 안 가고 바로 끝으로 갈 수 있게끔 했고, 여기도 하면 동의하면 2번으로 고소인 이름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고, 아니라고 하면 맨 마지막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래도 혹시 실수로 잘못 누른 경우에는 한 번 더 살아올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만들어 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입력할 내용들을 다 받아올 수 있게끔 하고, 이거는 제목을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목이 길면 이 제목이랑 매칭을 시켜서 문서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걸로 시작을 할 때 트리거를 새로운 응답이 MS 폼즈에서 제출되면 이제 요 다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트리거 총 우리 방아지 당기면 총알이 날아가죠. 그래서 이 트리거고, 그러면 폼 중에서 아이디를 뭘로 할 거냐, 수많은 폼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 있는 값을 다 가져오게 하고, 입력을 하면 입력한 거에 따라서 아이디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에 맞춰서 입력한 값에 대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와라 라고 하고, 이제 여기에 나오죠. 그 템플릿 파워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템플릿을 이제 하나 생성을 시켜내는 걸 합니다. 그러면 이 파일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그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에서 원드라이브를 쓸 건데, 그 라이브러리는 원드라이브라는 라이브러리를 쓸 거고, 그 위치는 어디 있냐면
뭐 제가 이제 리글 테크 중에서 형사 관련된 문서에 요 크라임 뭐 플레인트라고 하는 요 템플릿을 만들어 뒀으니까 요 맨 처음 만들어 둔 요 템플릿이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고 이제 어드레스 오브 디펜던트 이 순서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순서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ABCD 순서도 아니고 이게 생성되는 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순서가 좀 뒤바뀝니다. 그래서 보면 어드레스 오브 디펜던트는 피고소인 주소, 우리가 여기서 입력했던 피고소인 주소, 여기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겁니다.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고소인 주소라는 표현이 조금 길어서 피고소인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가 피고소인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게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친절하고 좀 건방져 보이겠지만 여기는 짧게 제목을 가져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일일이 매칭을 시켜줍니다. 매칭을 시켜주면 여기 템플릿에는 이 값은 여기에 있는 어느 값, 해당되는 값을 입력을 해라 라고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던 다른 것들이 보였네요. 예,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값을 매칭을 시켜주면 이제 그 문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서를 만들 때 어디에다 만들 거냐면 이 폴더에 문서를 만들고, 문서를 만들 때 문서 이름은 고소인 이름이랑 아이디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유 값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동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파일 이름이 고유하게 생기겠죠. 안 그러면 이게 덮어 쓴다거나 예상하지도 못하게 뭐 피고소인 이름과 고소인 이름으로 했다고 하면 이 두 사람 이름이 다른 파일에서 동일하게 될 확률은 적긴 하겠지만 같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동명이인들이 때마침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고유한 방식으로 생성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게 좋습니다. 가령 고소인 이름은 항상 들어갈 거니까 고소인 이름, 아이디까지 하면 이 파일이 이제 하나의 파일로 똑똑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으면 뭐 이렇게 그 고소일이 아니면 문서가 생성된 뭐 시간 이런 것들로 이렇게 뭐 함수 같은 걸 적용한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파일 이름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고유 값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일을 만들면 파일 컨텐트는 MS 워드가 될 거고, 그리고 항상 여기 부분도 빠지지 않아야 된다. 확장자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문서가 생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확장자를 docx MS 워드로 만들고, 우리가 워드 템플릿으로 썼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서가 생성됐기 때문에 생성되고 저장이 될 거기 때문에 저장되고 나서 이메일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는데 저는 아웃룩을 썼습니다. 아웃룩을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용 계정이 있기 때문에 아웃룩에서 받는 사람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죠. 요거 피고소인 이메일을 하면 이제 자기가 입력한 사람한테로 가겠죠. 그리고 이메일을 보낼 때 이메일 내용은 이제 제목은 서브젝트, 타이틀은 이제 이렇게 없는 사진 자동 완성 고소장입니다. 뭐 이렇게 관련 이렇게 써도 될 테고.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이 이런 것들을 눌러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온 것들이 있죠. 그래서 눌러서 고소인한테 이메일을 보내줄 거니까 고소인 이름으로 활용을 해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포맷을 하나 만들고, 물론 여기도 다른 것들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몇월 며칠 날이면 고소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이메일 템플릿도 이것도 하나 만들고 템플릿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이렇게 꽂아 넣을 수 있고 동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태치먼트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어태치먼트 이름은 뭐냐, 만들어진 파일 이름이 되니까 여기 크리에이트 파일에서 만들어진 파일 이름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컨텐츠의 형태가
워드, MS 워드, 예,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템플릿을 만들어낸 걸로 해서 이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 끝입니다. 이게 아주 쉽죠? 누구 말처럼. 그래서 이제 보내면 되니까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를 쉐어를 눌러서 제일 중요한 거 anyone can respond라고 해야 됩니다. 누구나가 응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요 서식에는. 그리고 제가 요거를 iframe 형태로 만든 페이지에다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 화면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페이지이고, 이것도 이 페이지에 대한 여기 그 서식 작성하는 MS 폼즈 페이지에 대한 QR 코드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프레임으로 웹사이트에 넣고 네를 누르면 이렇게 흘러가고, 아니오를 누르면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해서 하면 안 하고 끝내기 누르면 그냥 끝나겠죠. 그래서 하고, 고소인 이름은 홍길동, 고소인 주소는 홍대감댁 안양 어딘 홍대감댁으로 해서 연락처는 1212124 뭐 이렇게 하고, 피고소인 이름은 피고소인 이름을 누구로 할까요? 어우동을 하겠습니다. 기루라고 하면 되겠네요. 어우동은 기루는 아닌가요? 일단 피고소인 연락처, 여기는 이메일을 써도 됩니다. 아니면 카카오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카카오 아이디 같은 걸 넣어도 되겠고, 어쨌든 경찰이 이 사람한테 연락을 취해서 출석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또 011 1111 222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요. 주민등록번호 모르면 불명 적으면 되겠죠. 사건 발생 일시 여기 가이드 해준 것처럼 적으면 되겠습니다. 2011년 2월 2일부터 뭐 21년 8월 7일까지 또 뭐 날짜 시간을 적어준다면 새벽에 05시 30분 3회를 거쳐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두면 되겠죠. 범죄 방법도 이 내용을 복사해서 집어넣고, 우리가 고사를 하려고 하는 날짜는 오늘 추석이네요 하고, 관할지를 잘 모르시겠으면 주소가 어딘지를 잘 모르는 경우는 도로민 주소는 일단 빼고 서울로 만약에 친다면 만약에 뭐 종로다 그러면 종로경찰서, 이건 내가 있는 곳을 위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관할의 문제인데
피해자 주소지도 관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소장 받을 이메일 주소를 적겠습니다. 파란 두루미. 그래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완료가 됐죠. 진행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좀 전에 32초 전에 석시드도 나왔죠. 값을 받아와서 이러이러한 값을 가져와서 이 내용을 받아왔고, 템플릿을 이런 걸 채워가지고, 템플릿에 이런 것들을 채워가지고 이러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졌고, 성공해서 200 뜯고, 그래서 문서를 여기에 이러한 이름으로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걸로 OK죠. OK가 아니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딱지가 생깁니다. 요런 사람으로 한테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라고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메일이랑 그 문서가 생성됐는지를 확인할게요. 여기 보시면 문서가 생성되어져 있습니다. 8시 7분에 생성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메일이 왔는지를 살펴봐야 되겠네요. 여기 접속을 해보면 첨부 파일로 홍길동님한테 첨부 파일로 한양 어딘가 어우동 고소 취지 이메일 음란한 방법으로 보냄 고소인 홍길동. 여기에 그 이메일에도 안내를 드렸지만 음란물에 대한 캡처 사진은 첨부 서류로 별첨으로 따로 여기에 포함시켜서 그 다음에 붙여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경찰서 기준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지워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